처음부터 잘 될 거라고 믿었던 건 아니었다. 다만 이대로 회사 다니는 건 끝이라는 직감 같은 게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더는 사람 사이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회사에서는 혼자 일하는 게 편하다는 말을 죄처럼 여기던 분위기였다. 그 나이에 왜 그렇게 비협업적이야? 일은 잘하는데 성격이 좀 문제 있어요. 나는 그냥 조용히 내 일만 하고 싶었다.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지도 않았고 점심시간에 억지로 커피 마시며 사생활 공유하는 것도 고역이었다. 상사의 농담에 억지로 웃으며 박수치고 후임들 업무 대신해주고 결과물은 내 것이 아닌 팀 전체 성과로 잡히는 시스템. 나한텐 그게 지옥이었다. 중소기업을 전전하며 쌓인 건 경력보다 불신과 피로감이었다. 입사 2년 차쯤 됐을 때부터 나는 회사원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확실해졌고 회사를 여러 군데 옮겨다니면서 그게 10년이 다 되어갈 즈음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는 벽에 닿았다. 그때 지인이 툭 한마디를 던졌다. 형은 치킨집 어울릴지도 몰라요. 조용히 혼자 튀기고 배달 돌리면 사람 안 만나도 되잖아요. 그 말이 괜히 오래 남았다. 회사 다닐 땐 사람 눈치 보고 관계에 치여서 매일 소진됐는데 그래, 내 일은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었다. 천천히 프랜차이즈들을 알아봤다. 그중 한 곳 설명회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 이건 완전 기회예요. 선점 지역이고 본사 납품 강제도 없고 인테리어도 자율이에요. 순수익 500은 기본으로 나옵니다. 사장님 같은 분께 딱 맞아요. 귀가 팔랑거렸다. 그렇게 조용히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프랜차이즈? 믿을 건 아니었지만 일단 부딪혀보자는 생각이었다. 계약 이후 바로 인테리어에 들어갔다. 자율 인테리어라고 해도 기본은 있어야 한다. 보통 2주에서 3주 소요. 그보다 빨리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최소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든다. 조명, 타일, 배기 시설, 바닥, 테이블. 중고로 아껴보려고 해도 씹날림 공사로 가면 결국 나중에 문제 생긴다. 싸게 하면 싼 티 난다는 말 오픈하고 나서 뼈저리게 느낀다. 그 와중에 치킨 튀김 교육도 받는다. 보통 본사 교육은 3일에서 일주일 정도다. 이론보다는 실습 위주. 닭 손질, 튀김 반죽 비율, 조리 시간, 온도 맞추는 법. 한마디로 레시피 외우는 게 아니라 손에 익히는 과정. 이 정도면 됐겠지 싶은 순간 실전은 전혀 다르다. 매장 나오면 닭이 말 안 듣고 온도계는 말썽이고 기름은 쏟아지고 배달은 쏟아지고 리뷰는 무섭고 나는 솔직히 한 마리 튀기면 10,000원쯤 남는 줄 알았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근데 아니었다. 닭원가 1.2kg 기준 약 4,500원. 치킨무 포장재 등 부자재 600원에서 800원. 배달 대행비 3,000원에서 4,000원 거리 따라 변동. 배달앱 수수료 6%에서 15%. 전기세, 기름가, 가게 월세, 인건비.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요. 주문한 건당 실제 순수익은 1,500원에서 1,800원이 맞다. 내가 손질하고 튀기고 포장하고 기름 사서 바꾸고 전기세 내고 월세 내고 그 모든 걸 감당하고 남는 게 1,780원. 직접 배달하면 더 낫지 않냐고. 그래서 점심엔 직접 뛰었다. 문제는 포장 주문이 동시에 들어오면 못 뛴다. 결국 포장 주문은 취소하고 배달로 뛰었다. 왜냐고? 그게 1,000원 더 남으니까. 정리하자면 이거다. 팔지 않는 게 더 남는 장사. 그게 지금 대한민국 치킨 자영업의 민낯이다. 리뷰는 또 한 고비였다. 배달이 30분 만에 갔는데 너무 늦었다. 치킨 눅눅하다 후기 1점. 손님한테 직접 연락? 불가. 배달 플랫폼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글 내리기 요청했지만 답은 늘 정책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사과하고 리뷰 아래 절박한 댓글을 단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근데 그 글 보고 주문 취소 들어오면 정말 속이 뒤집어진다. 치킨집이 힘들다고? 힘든 게 아니라 지옥이다. 치킨 튀기는 기름 소리보다 리뷰 알림 소리가 더 무섭던 시절. 주문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는데
주문이 안 들어와도 더 불안했다.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누군가는 서비스를 과하게 요구했고, 또 어떤 이는 치즈볼 서비스로 주시면 후기 잘 쓸게요 하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초반엔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겼다. 그런데 이상하게 서비스는 늘어나고 후기는 그다지 늘지 않았다. 좋은 리뷰 한두 개 받을 때마다 치즈볼이 나갔다. 떡볶이가 나갔다. 가래떡이 나가고 심지어 통달게 감자튀김까지. 한 마리 가격은 그대로인데 구성만 혼자 2인분처럼 늘었다. 여기 진짜 푸짐하게 준다더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게 마케팅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한계는 정해져 있었다. 무제한 서비스는 없다. 어느 날 단골인 어떤 손님이 배달 앱으로 3번 연속 주문하며 매번 요청사항에 홍합탕 서비스 부탁드립니다라고 남겼다. 처음엔 챙겨줬지만 4번째 주문부터 일부러 넣지 않았다. 그러자 바로 1점 리뷰가 올라왔다. 서비스 안 줌, 성의 없음, 맛도 별로. 앱 고객센터에 항의하자 고객 의견은 존중되며 리뷰 삭제는 불가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 손님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이해는 했다. 그도 나름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 하지만 문제는 그 기대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다는 것. 서비스에 중독된 손님들은 한 번 주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2번 주면 기본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3번째 안 주면 분노한다. 나는 그 분노를 감당해야 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리뷰 1점, 평점 하락, 신뢰 상실이었다. 지인들이 말했다. 형, 그런 거 다 거르고 장사해. 서비스 주지 말고 메뉴 정가대로 팔아. 안 그럼 죽어. 근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정가대로 팔면 주문이 줄었다. 리뷰에 여기 인심박함이 달렸다. 박한 인심과 과도한 서비스. 그 사이 어딘가에서 나는 매일 타협하고 있었다. 어떤 손님은 이거 반말이 아닌가요? 하면서 사진을 찍어 앱에 올렸다. 1.5kg짜리 생닭을 손질해서 튀긴 후 포장용기 꽉 차게 넣었는데 그 손님의 눈엔 작아 보였던 모양이다. 항의하자 앱 고객센터에서 말했다. 해당 사진만 봐서는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늘 같았다. 고객은 언제나 옳다. 근데 진짜 그런가? 이유 있는 불만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바로 별점 테러, 불만 있으면 욕설까지 포함된 리뷰, 그 어떤 대화도 되지 않는 일방적인 비난. 나는 지금도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게 두렵다. 수화기 너머로 고객 의견은 소중하니까 라는 멘트가 나오면 숨이 턱 막힌다. 어느 날엔 포장 주문을 받았다. 그런데 손님이 와서 치킨을 보더니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말했다. 왜 이렇게 작아요? 이건 도저히 우리 아들 못 먹겠는데. 1.5kg짜리 닭 사용했고 중량 줄지 않게 신경 썼습니다. 하고 설명했지만 그건 사장님 기준이고요. 제가 보기엔 작아요. 환불해주세요. 앱 결제로 한 건이었지만 그날은 그냥 돌려줬다. 사람들은 장사하는 이에게 2가지를 동시에 요구한다. 장사는 서비스다. 장사는 냉정해야 한다. 근데 그 2가지는 같이 지켜낼 수 없는 미션이다. 서비스를 잘하면 점점 더 많은 요구를 받고 냉정하게 거절하면 요즘 사장님 태도 왜 이래? 소문이 돈다. 자영업에서 평판은 생명인데 그 평판이 온전히 나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 밤마다 치킨을 튀기며 그리웠던 건 단골 손님의 칭찬보다 그냥 고생 많으시죠라는 말 한마디였다. 어쩌다 한 손님이 포장받아가며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사장님,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 서비스를 주고 라면을 끓이고 홍합을 삶고 치즈볼을 포장했던 모든 날들이 조금은 위로받는 기분이었다. 기름이 끓는 소리가 하루의 시작이었다. 치익하고 퍼지는 소리는 이젠 거의 내 심장 박동 같았다. 오전 10시 가게 문을 열고 튀김기 전원을 켜는 순간 내 하루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멈춰 있었다. 나는 하루의 대부분을 그 3평짜리 조리실에서 치킨 앞에 서서 보냈다. 기름 냄새는 옷에도 배고 머리카락에도 배고 심지어 피부 안쪽까지 스며들었다.
샤워를 아무리 해도 어딘가에 닭비린내가 묻어있는 것 같았다. 손등은 화상 자국과 물집, 팔뚝엔 기름이 튄 반점, 무릎 아래는 항상 붓고 저렸다. 하루 15시간, 그것도 주 7일. 고등학교 때 이후 이렇게 똑같은 일을 매일 한 건 처음이었다. 처음엔 체력이 문제였다. 8시간쯤 지나면 어깨에 통증이 왔다. 10시간이 넘어가면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어졌고 허리를 굽히면 숨이 찼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몸이 아니라 감정이, 생각이, 표정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 튀김기를 켜고 달게 튀김옷을 입히고 기름에 넣고 타이머를 누르고 다시 꺼내고 소스를 뿌리고 포장을 한다. 이 동작을 하루 200번 반복한다. 하루가 끝나도 기억나는 장면은 하나도 없다. 손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고 주문이 언제 들어왔는지도 떠오르지 않는다. 단지 기름 온도와 타이머 시간만이 머릿속에 남는다. 기계보다 기계에 가까워졌다. 나중엔 웃는 법도 잊었다. 리뷰에 사장님 불친절이라는 말이 달리기 전까지는 내 표정이 굳어있는 줄도 몰랐다. 친절하게 응대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무표정이었던 거다. 치킨을 튀기면서 내가 인간일 수 있었던 시간은 고작 처음 2개월이었다. 그 이후는 생존을 위해 기능만 하는 사람이었다. 주문음이 울리면 그때부터 긴장이 시작되고 배달 기사 호출하고 포장하고 시간 맞춰 내보내고 나면 또다시 텅 빈 조리실. 다음 주문이 들어올 때까지 서서 멍하니 벽을 보거나 튀김기 안에 떠오르는 기름 거품을 바라봤다. 이따금 내가 누구였더라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게임 회사 다닐 때 캐릭터의 대사를 직접 썼던 나. 소설을 써보고 싶다고 메모장에 단어를 쌓아갔던 나. 그 모든 건 기름 위에 떠내려간 것 같았다. 하루 15시간 말도 거의 안 하니까 목소리조차 낯설어졌다. 전화 받을 때 치킨 주문이요? 하고 말한 내 음성이 로봇 같다고 느껴졌다. 어느 날 거울을 봤다. 목은 굵어졌고 턱살이 늘어져 있었고 눈 밑은 검게 꺼져 있었다. 손가락 마디마디엔 화상 자국이 붙어 있었고 손톱 밑엔 양념이 끼어 말라붙어 있었다. 그때 생각했다. 지금 나는 사람인가? 아무 생각 없이 일하고 아무 말 없이 포장하고 기름 온도와 조리 시간 외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 삶. 이게 정말 살고 있는 거였나? 감정이라는 게 있었나 싶다. 슬퍼도 울 수 없었고 기뻐도 웃을 시간이 없었다. 새벽 2시에 가게 마감하고 맥주 한 잔 마실 때 잠깐 힘들다라는 말을 했지만 그 감정은 다시 눈을 뜨면 사라졌다. 감정은 어디론가 떠났고 나는 그 자리에 기계 한 대가 돼 있었다. 가끔 손님이 이런 말을 했다. 사장님, 이 동네 치킨집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그 말을 듣고도 기쁨을 못 느꼈다. 다행이네요. 하고 웃으며 말은 했지만 내 안엔 아무 감정이 없었다. 감정을 느끼는데 체력과 여유가 필요한 줄 그때 처음 알았다. 이렇게 살다간 진짜 사람 아니게 되겠다 싶었던 날이 있었다. 주문이 몰린 토요일 밤이었다. 배달은 밀리고 기름은 튀고 손가락은 베이고 전화는 울리고 배달 기사 연락은 안 됐고 손님은 불만을 터뜨렸다. 그날 밤 하루 주문량 60건을 소화하면서 한마디 말도 안 했다. 그냥 기계처럼 튀기고 포장하고 건네주고 새 닭을 꺼냈다. 그때 내 머릿속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튀김기 앞에 섰다. 그제야 느꼈다. 내가 이미 망가졌다는 걸. 딩동. 처음엔 이 알림음이 희망처럼 들렸다. 하루 한 건, 2건 들어오던 시절엔 주문이 울리는 순간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장 그 주문 한 건으로 오늘 하루 기름값이라도 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3개월쯤 지나고 나서는 딩동 알람 소리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알림음 하나에 몸이 화들짝 놀란다. 반사적으로 튀김기 타이머를 확인하고 배달 시간과 거리를 계산한다. 혹시 늦을까봐 다 튀기지도 않은 닭을 꺼내고 포장지에 손이 떨린다. 어느 순간부턴 주문이 들어오는 게 두려웠다. 리뷰도 공포였다. 예전엔 맛있게 드셨으면 리뷰 부탁드려요.
라고 멘트도 달고 스티커도 붙였지만 이젠 그게 공포의 복권 같았다. 어떤 손님은 5점 만점을 주고 사장님 응원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지만 어떤 손님은 똑같은 음식에 1점을 주고 기름이 탔다 눅눅하다 심지어 짜증나네요 라는 말만 남긴다. 그 리뷰 하나에 하루가 망가졌다. 물론 중개 플랫폼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면 리뷰 삭제 요청은 가능하다. 그런데 삭제 승인이 떨어질 확률은 10%도 안 됐다. 그 사이 그 리뷰는 가게를 죽였다. 한 명이 쓴 악플은 다른 10명의 손님을 막아버린다. 그게 요즘 장사의 진짜 법칙이다. 가끔 그런 생각도 했다. 이럴 바엔 그냥 홀 장사를 할걸. 배달앱 수수료, 배달 대행료, 플랫폼 광고비, 거기다 리뷰 스트레스까지. 이건 장사가 아니라 매달리는 구독형 고통이다. 그렇다고 빠질 수도 없다. 요기요도 끊어봤고 쿠팡이츠도 꺼봤지만 그날 매출은 바로 반토막이 났다. 배달앱의 인질로 잡힌 장사. 배달 대행은 또 어떤가. 콜을 잡아도 기사 위치가 너무 멀거나 연락이 닿지 않거나 늦게 오면 손님은 사장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날은 닭을 20분 만에 튀겨서 포장했는데 기사가 30분 뒤에 와서 배달은 50분 만에 도착했다. 손님은 닭이 눅눅하고 식었다고 1점. 사장은 아무 말도 못한다. 한 번은 배달 기사가 치킨을 옆으로 눕혀서 들고 갔다. 양념이 흘러서 박스가 축축해졌고 손님은 화를 냈다. 이게 17,000원짜리냐고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죄송한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해도 소용없다. 점점 리뷰에 눌리고 알림음에 짓눌리고 평점 하나에 하루가 흔들리는 삶. 그때부터 폰을 켜는 게 무서웠다. 앱을 열자마자 별점 3.2점. 그 숫자가 내 인생 성적표처럼 느껴졌다. 3.2점이면 그날은 매출이 끊긴다. 3.9점까진 괜찮은데 4.0을 넘기면 다시 주문이 붙는다. 그 0.1점 차이를 악착같이 메우는 하루. 이제는 손님이 주문을 넣는 게 감사한 일이 아니라 무서운 일이 됐다. 혹시라도 지금 튀기는 닭이 조금이라도 덜 익으면, 혹시 배달이 5분만 늦어도 1점짜리 후기가 올라오는 건 아닐까? 주문 하나 들어오면 30분 동안 호흡이 안 된다. 그렇게 하루 10대 건의 주문이 10대 번의 공황 발작처럼 몰려온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알림음이 환청처럼 울린다. 잠결에 폰 진동만 울려도 벌떡 일어난다.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식은땀이 흐른다. 폰을 열면 아무것도 없다. 그제야 깨닫는다. 아, 그냥 내 뇌가 주문에 너무 익숙해진 거구나. 이젠 폰을 끄고 잠들지 않으면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다. 하루 종일 누가 뭐라고 했을지, 리뷰는 어떨지, 알림은 제대로 확인했는지 그 생각에 잠드는 게 고역이다. 그리고 다시 10시가 되면 기름을 붓고 기계를 켜고 주문을 기다린다. 나는 또 알림에 중독된 자영업자가 되어간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내 돈 들여서 내 가게 차려놓고 내가 직접 튀기고 포장까지 하는데 왜 배달기사가 나보다 더 벌지? 배달한 건 뛴 사람이 한 마리당 3-4천 원 남긴다. 나는 1,780원 남긴다. 직원 뽑을까 싶어 면접도 봤다. 그랬더니 사장님, 요즘 배달 대행만 해도 400은 가져가요. 근데 월 280? 300? 절대 못 나와요. 이러고 나간다. 무지성 인건비 시장. 시급이 오르면서 정직원도 못 뽑고 대행도 못 끊고 내 몸만 망가진다. 주문이 터지면 매출은 늘지만 순이익은 제자리다. 한 달 1,500만 원 팔아도 최종 손에 쥐는 건 300만 원. 그럼 그 마진을 유지하려면 과로. 새벽 3시에 자고 오전 10시에 나가고 혼자 닭을 튀기고 싸고 배달도 가고 리뷰 확인하고 기름 확인하고 주방 청소까지 하고 돌아온다. 이 모든 게 끝나는 시점에 나는 또 내일 장사 준비를 한다. 주변 사람들은 말한다. 그래도 장사는 너 마음대로 하잖아. 누구한테 터지지도 않고 편하잖아. 형 치킨값 보면 그래도 잘 되는 것 같던데? 겉보기엔 치킨 한 마리에 17,000원 붙여놨으니까 이득 많이 남겠다 싶을 수 있지.
근데 나는 지금 내 살을 뜯어 파는 거다. 기름값, 배달비, 스트레스까지 다 내 몸에서 빠져나간다. 리뷰 하나에 멘탈이 나가고 기름 냄새에 폐가 상하고 알림음에 뇌가 망가지고 새벽에 눈 뜨면 목덜미가 결린다. 치킨 한 마리에 1780원 남기려고 하루 15시간씩 버텨야 한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현실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열심히 일했어요. 쉬지 않고 일했어요. 나는 그 말을 아주 조심해서 듣는다. 왜냐면 나는 정말로 하루도 쉬지 않고 5년을 일했다. 이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다. 피, 땀, 기름, 그리고 깨어있는 새벽들의 총합이다.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니까 다들 안 믿는다. 그래도 하루쯤은 쉬었겠지. 가족 행사나 명절에는 문 닫았겠지. 병원 갈 일도 있었을 텐데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없을 수 없었는데 안 갔다. 치킨집은 멈추면 손해다. 문을 닫는 순간 그날 기름값은 버리는 돈이고 배달앱 점수는 깎인다. 단골은 오늘도 문 닫네 하며 다른 가게로 간다. 쉬는 날이란 자영업자에겐 곧 고객을 잃는 날이다. 나는 그게 무서웠다.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고객을 한번 잃고 나면 다시 못 돌아온다는 걸 처절하게 겪어봤기 때문이다. 장사란 게 그렇다. 사람들이 그냥 찾아오는 줄 알았지? 아니다. 한번 맛보고 기억에 남고 다시 생각나야 그 집이 된다. 그런데 문 한 번 닫으면 그 생각나는 집자리에 다른 집이 들어온다. 그래서 나는 아프면 파스를 붙이고 열이 나면 해열제를 삼켰다. 감기 몸살이 와도 기름 온도만 맞으면 닭은 튀겨진다. 무릎이 아파서 못 걷겠으면 배달을 대행 돌리고 나는 주방에서라도 버틴다. 그게 나의 5년이었다.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고 진짜 성실하다 인정받을 만하다 이런 말을 했지만 나는 그 말이 싫었다. 왜냐면 나는 성실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서워서 그런 거였기 때문이다. 무엇이 무서웠냐고? 장사 안 되면 어쩌지? 이 질문 하나가 매일 아침 내 이마를 짓눌렀다. 매출이 떨어지면 숨이 막혔다. 혹시 누가 리뷰 안 좋게 쓴 건 아닐까? 기름 온도 체크 제대로 안 했나? 닭이 좀 작았나? 포장이 찢어졌나? 어떤 날은 진짜로 주문이 없다. 하루 종일 주문 알람 한 번 안 울릴 때도 있었다. 그날은 하루 종일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몸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던 날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 손해였다. 앉는 순간 포장지 마감 시간 놓치는 건 아닐까? 치킨 식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윙윙거렸다. 그래서 앉지도 못했다. 정말 쉬고 싶었던 적이 있다. 3년 차쯤 됐을 때였다. 지금 생각하면 이미 몸과 정신이 망가지고 있었던 시점이었다. 하루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서 정말 진심으로 오늘은 가게 안 나간다고 마음먹었다. 그랬는데 몸은 이불 속에 있는데 손은 이미 휴대폰을 열고 있었다. 배민 리뷰, 요기요, 주문, 평점 확인, 배달기사 도착 시간, 고객 응대. 그러다가 어느새 일어나서 양말 신고 있었다. 그때 알았다. 나는 스스로를 부려먹는 노예가 됐구나. 지금 누가 나에게 그래도 5년이나 버텼으니 뿌듯하죠?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거다. 아니요. 그 5년이 제 몸을 망가뜨렸어요. 내 손목은 지금도 아프다. 기름 반죽 젓던 그 반복된 움직임. 어깨는 무거운 닭박스를 들다가 관절이 늘어졌다. 허리는 주방에 하루 종일 서 있으면서 휘었다. 무릎은 쪼그려 앉아 냉장고 아래 정리하면서 망가졌다. 자영업이란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몸이 아프다고 멈출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장사를 한다는 건 스스로를 매일 고용하고 스스로를 매일 학대하는 구조다. 그런데도 왜 멈추지 못했을까? 그건 단골 손님 때문이다. 가끔 배달앱 말고 직접 전화해서 주문하는 손님이 있었다. 어제 그 반반이 너무 맛있어서요. 당무 추가 안 해도 돼요. 사장님 항상 응원해요. 그 한마디가 다시 나를 튀김기로 데려갔다. 지옥 같던 날도 손님 한마디에 기름이 덜 뜨겁게 느껴졌다. 가게에서 가장 먼저 듣는 소리는 딩동 소리도 기름 치직도 아니다.
배민 별점 알림음이다. 별점 하나에 하루 기분이 좌우된다. 심할 땐 인생 전체가 좌우된다. 말 그대로 리뷰 하나에 무너진다. 그날도 그랬다. 오전 11시 반, 점심 장사 시작되기 전. 내 손에는 스마트폰, 머리는 비어있고 가슴은 조여 있었다. 배달앱에 들어갔다. 어제 마지막 주문 후기 올라왔을 시간이었다. 새벽 2시 반에 나간 주문이었다. 눈앞에 뜬 별점, 별 한 개. 머리가 띵해졌다. 내용은 이랬다. 도대체 기름 며칠째 쓰는 건가요? 치킨에서 비린내 나고 튀김옷은 딱딱했습니다. 다시는 여기서 안 시켜요. 나는 새 기름으로 갈았던 날을 일기처럼 기록해두고 있다. 어제 갈았다. 정확히 9시간 전이었다. 기름은 새 거였다. 온도도 정상, 닭도 신선했다. 조리시간 12분, 정확히 지켰다. 그런데도 비린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처음엔 댓글로 해명했다. 고객님, 불편 드려 죄송합니다. 어제 오후 기름 교체했으며 신선한 재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으면 말씀 주세요. 하지만 그 손님은 답이 없었다. 댓글 밑에 달린 다른 사람의 반응이 더 참담했다. 여기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솔직히 왜 별점이 높은지 모르겠음. 와, 치킨집이 기름을 아끼나 보네. 순식간에 가게 평판은 망가졌다. 이후로 3일 동안 주문이 뚝 끊겼다. 장사하는 사람에게 3일은 생명이 위태로운 시간이다. 나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욕을 하고 담배를 피우고 식탁을 내려쳤다. 자책하고 억울해하고 결국 조용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왜 그랬을까? 그 손님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히 입맛이 안 맞았던 걸까? 아니면 진짜 다른 집에서 시킨 걸 잘못 쓴 걸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사람의 한 줄이 내 하루를, 내 수입을, 내 정신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거다. 리뷰가란 건 정답이 없다. 어떤 날은 너무 맛있어요 라는 말에 진짜 눈물이 날 때가 있었다.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튀긴 닭을 다음 손님은 덜 익었다. 누린내 났다라며 욕을 쏟아낸다. 그게 사람 상대 장사의 본질이다. 정확히 말하면 감정이 기준인 시장에서의 생존이다. 사람은 로봇이 아니다. 날씨, 기분, 배고픔, 심지어 다른 일 때문에 리뷰를 좌우한다. 그걸 알면서도 매번 무너진다. 왜냐면 나에겐 그게 전부니까. 정상적인 회사라면 부당한 고객 컴플레인에 상사가 그건 내 잘못 아니야 라고 말해줄 수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나 하나다. 그 누가 나를 위로해줄까? 답은 뻔하다. 없다. 혼자다. 혼자 기름통 닦고, 혼자 반죽하고, 혼자 리뷰 읽고, 혼자 분노하고, 혼자 견딘다. 누구에게도 그 리뷰 억울하다 말할 데가 없다. 말한다고 뭐가 바뀌나? 고객센터는 늘 그 말만 한다. 고객의 의견은 개인적 견해이므로 삭제가 어렵습니다. 하루는 정말 못 견디겠어서 악플단 손님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다. 그게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미친 듯이 고객센터를 붙잡았다. 리뷰 너무 억울합니다. 기름 새로 갈았고 튀김도 문제 없었습니다. 이거 내려주실 수 없을까요? 그쪽은 한숨 쉬었다. 사장님, 감정적 대응하시면 더 안 좋아져요. 감정적으로 만든 건 손님인데 왜 나는 감정을 삼켜야 하지? 그날 이후 리뷰 하나에 내 기분은 요동쳤다. 좋은 리뷰 하나에 세상 다 가진 기분이 들다가 나쁜 리뷰 하나에 세상 끝난 것 같은 무력감. 리뷰가 내 성격을 바꿔놨다. 예전에는 온순했다. 누가 나를 무시해도 웃고 넘겼다. 지금은 리뷰 하나에 욕이 튀어나온다. 진짜로 욕을 입에 달고 산다. 욕이 나가면 그 다음은 죄책감이다. 그 다음은 한숨이다. 그리고는 다시 조용히 닭을 튀긴다. 그게 리뷰 하나가 만든 인생의 무게다. 배달앱은 나에게 손님을 주지만 그만큼의 공포도 같이 준다. 한 번은 한 손님이 치킨이 눅눅하다고 1점을 줬다. 30분 만에 도착한 배달이었다. 비 오는 날이었다. 그 손님은 그걸 몰랐겠지. 닭이 눅눅한 게 아니라 습기 때문이란 걸.
그게 뭔 상관이냐고. 손님은 그냥 싫었던 거다. 나는 그날 한마디도 못하고 리뷰만 끌어안고 잠들었다. 가장 참담했던 건 어떤 날은 정말 최선을 다한 주문이었다. 내가 봐도 완벽했다. 닭 상태, 튀김 온도, 포장 상태까지. 그런데도 별로였어요. 재주문 안 할 듯. 그 짧은 문장에 나는 무너졌다. 리뷰 하나는 그냥 한 줄의 평이 아니다. 장사하는 사람의 전부를 평가하는 칼날이다. 그렇게 힘들어도 처음엔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버텼고 나중엔 그저 익숙해서 버텼다. 습관처럼 가게 문을 열고 튀김기에 불을 올리고 치킨 한 마리를 기계적으로 조리했다. 몸이 이상하단 걸 처음 느낀 건 어느 날 새벽이었다. 배달 정리하고 맥주 한 잔 마신 뒤 눕는데 가슴이 답답했다. 그냥 소화가 안 되는 줄 알았다. 다음 날은 옆구리가 찌릿했다. 또 다음 날은 허리, 그 다음은 어깨. 여기저기 돌아가며 아팠다.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점점 수면 시간이 줄었다. 누웠는데 잠이 안 왔다. 불안 때문인지 고통 때문인지 헷갈렸다. 몸이 내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다. 그만하자. 이제 좀 멈춰야 한다고. 나는 그걸 무시했다. 무시한 대가는 컸다. 어느 날 평소처럼 반죽을 젓고 있었는데 팔이 들리지 않았다. 팔꿈치와 어깨가 동시에 뻣뻣해졌고 왼쪽 옆구리에 통증이 몰려왔다. 숨을 들이쉬기도 힘들었다. 가게 한복판에서 주저앉았다. 손님이 있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배달 대행 부르고 주문 취소하고 결국 가게 문을 닫았다. 처음으로 병원에 갔다. 종합검진을 받아봤더니 의사가 한참을 침묵했다. 혹시 하루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나는 조금 민망하게 웃었다. 하루 12시간은 기본이고 많을 땐 16시간도 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몸이 많이 지쳐 있어요. 간 수치, 신장 수치, 전반적인 수면 상태, 심지어 위염도 진행성이고요.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이라도 안 쉬면 정말 후회하게 될 겁니다. 입에서 말이 안 나왔다. 몸무게는 이미 90kg를 넘어 있었고 위는 망가졌고 고혈압의 혈당 수치도 경계선.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간 수치는 간경변 전 단계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 병원 대기실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치킨을 튀긴 건지 치킨 기름이 내 몸을 튀겨버린 건지 모르겠다.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다. 의사가 휴식을 권했지만 가게는 내가 쉬는 순간부터 돌아가지 않았다. 대행 배달은 비용이 너무 크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이젠 가게 문을 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생겼다. 나 자신. 이제 가게를 계속 끌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버틸 만큼 버텼고 망가질 만큼 망가졌다. 이쯤에서 내려놔야 한다는 걸 내 몸이 먼저 알려줬다. 하지만 장사라는 건 이상하게 마음이 먼저 떠나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나가 떨어진다. 그게 가장 잔인한 일이다. 몸이 망가지고 나서야 현실을 받아들였다. 이제는 그만해야겠다고. 하지만 자영업은 버튼 하나로 종료를 누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가게를 접는다는 건 물리적인 정리 이전에 정신적 해체의 과정이 더 컸다. 익숙해진 공간,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루틴, 그리고 말없이도 반응하는 튀김기의 소리까지. 그걸 끊어낸다는 건 단순히 가게를 닫는 문제가 아니었다. 내 삶의 일부분을 뜯어내는 일이었다. 그래도 결정은 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가게를 접기로 마음먹고 중고 플랫폼의 가게 양도 공고를 올렸다.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 장비 일체 포함, 월세 저렴, 매출 안정적 이렇게 진심을 담아 적었다. 문의는 꽤 왔다. 하지만 다들 똑같은 질문만 던졌다. 하루 매출 얼마예요? 순수익은요? 직원 안 써도 되나요? 순수익 이야기만 나오면 말문이 막혔다. 직원 없이 사장 혼자 하면 한 250에서 300은 남아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죄다 고개를 갸웃했다. 그렇게 적게 남는다고요? 요즘 치킨값 보면 마리당 10,000원은 남을 줄 알았는데. 대부분 그렇게 퇴장했다.
마치 사기를 치러 나온 사람처럼 의심을 받았다. 내가 살아온 지난 5년의 고생이 단 몇 마디 숫자로 무시당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던 중 한 부부가 가게를 인수하겠다고 나섰다. 젊은 부부였고 남편은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했고 아내는 한 번도 장사를 해본 적 없다고 했다. 저희도 이제 진짜 시작하고 싶어요. 사장님처럼 열심히 살아보고 싶어요.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켠이 불편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일의 지옥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이었다. 며칠을 고민했다. 인수 조건도 조율했고 장비 상태도 점검했다. 냉장고, 튀김기, 작업대 전부 깨끗하게 닦아놨다. 이게 그들에게는 새 출발이고 나에겐 마지막 인사니까. 그런데 계약서 쓰기 하루 전날 밤 갑자기 전화가 왔다. 사장님 죄송한데 저희 좀 더 고민해 보려고요. 왜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냥 알 것 같았다. 다들 끝에는 겁이 난다. 이 판에 들어오면 내 삶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걸 어렴풋이 알아채는 순간이 오니까. 그리고 나만 남았다. 팔 수도 없고 계속할 수도 없는 가게. 하루하루 매출은 줄었고 재고는 쌓이고 기름은 굳어갔다. 폐업 신고는 인터넷으로 했다. 그렇게 간단하게 내 인생의 5년이 사라졌다. 국세청 폐업 처리 문서를 프린트할 땐 손이 떨렸다. 그 문서를 보는 순간 나는 이제 다시 백수다라는 실감이 밀려왔다. 가게는 닫았지만 나는 아직도 열려 있었다. 배달의 알림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마트에서 닭다리 세일하면 괜히 가격 비교하게 되고 기름병만 봐도 역겨운 냄새가 나는 듯 했다. 그만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내 안의 장사는 아직 폐업하지 않았다. 가게 문을 닫았다고 해서 인생이 정리되진 않았다. 생각보다 더 무거운 건 지금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평생 그렇게 원망하던 일상, 그 고된 루틴이 이제는 그리워질 줄 몰랐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데가 없다. 배달 주문도 안 뜨고 기름도 안 갈고 닭도 안 손질한다. 냉장고 문을 열어도 전날 팔고 남은 재료가 없고 손에 닿는 비닐장갑이나 집게도 사라졌다. 그게 편한 게 아니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하루가 존재하지 않는 날처럼 느껴졌다. 점점 늦게 일어나고 밤에 잠드는 시간은 뒤로 밀려갔다. 정신은 계속 붕 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점심 장사 준비하고 있었을 시간인데 이젠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는 자신이 낯설었다. TV는 하루 종일 틀어놓기만 하고 보질 않는다. 스마트폰은 쥐고 있지만 연락 올 사람은 없다. 지금 나는 연락할 사람도 기다릴 사람도 없는 사람이다. 일 없고 인간관계 없고 돈도 없는 삶. 그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휴대폰은 한 달 요금 9,000원짜리로 바꿨다. 쓸 데가 없으니까. 은행 앱은 아예 켜지 않는다. 계좌에 있는 돈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보는 건 도박에서 지는 것보다 멘탈이 더 나간다. 종종 생각했다. 그래도 나 어디 취직이라도 할 수 있나? 하지만 서류 쓰는 도중에 포기했다. 치킨집 운영 5년 그걸 무기로 쓸 수 있는 직업은 없다. 학벌도 경력도 스펙도 없는 40대. 이젠 면접장 앉아있는 것 자체가 굴욕이다. 누가 말했다. 요즘은 자영업하다 창업 실패한 사람들이 더 귀하다던데요. 웃긴 말이다. 귀한 게 아니라 다들 말 안 하고 버티고 있을 뿐이다. 잠깐 놀면 괜찮을 줄 알았다. 근데 이건 노는 게 아니었다. 그냥 멈춘 삶이었다.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오후에는 카페 가서 앉아 있다가 왠지 모르게 울컥해서 일어나 나온 적도 있다. 자영업하면서 멘탈 무너졌던 순간보다 더 외롭고 더 비참한 감정이 지금 몰려온다. 자기 전에 후회가 쏟아진다. 그때 그냥 회사를 계속 다닐 걸 그랬나? 왜 그 브랜드를 골랐을까? 왜 처음에 손익 계산 제대로 안 해봤을까? 머릿속에서 온갖 장면이 리플레이 된다. 손님 리뷰 하나에 벌벌 떨던 밤, 기름 교체하다가 손대인 날, 혼자 배달 가다 길에서 눈 맞고 덜덜 떨던 순간, 그리고 지금 텅 빈 집안에 앉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지금. 가게를 폐업했다고 해서 고생이 끝나는 게 아니다. 몸은 쉴 수 있어도 정신은 아직 가게 안에 있다.
손님 없는 주방 한복판에 홀로 서 있는 기분. 그게 바로 지금 나의 삶이다. 폐업한 지 몇 달이 지나자 슬슬 압박이 목을 조이기 시작했다. 돈 문제. 평소처럼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한두 번 친구 만나면 카드값은 또 어김없이 빠져나갔다. 문제는 들어오는 돈이 없다는 거다. 처음 2달은 버틸만 했다. 퇴직금처럼 모아뒀던 잔고가 있었고 가게 폐업 정산금도 조금 나왔다. 하지만 3번째 달부터는 속이 달라졌다. 고정 지출은 무서운 거다. 월세 65만 원, 관리비 12만 원, 휴대폰 9천 원, 식비 30만 원, 카드 할부 10만 원. 이 정도야 하며 쓰던 돈이 이제는 아깝고 겁났다. 혼자 사는 집은 조용했다. 밤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집이지만 느껴지는 온도가 달랐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무력감과 불안이 같이 살았다. TV에선 취업 성공기, 인생 역전 다큐가 줄줄이 나왔다. 아, 저거 나도 할 수 있을까? 30대 중반까진 그런 생각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도전이 아니라 실패 안 하기가 목표가 됐다. 누구에게 연락하고 싶다가도 지금 뭐 하냐는 말이 두려워서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SNS는 지웠다. 계속 올라오는 친구들의 외식 사진, 여행 사진. 예전엔 부럽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그걸 보는 것 자체가 상처였다. 어떤 날은 친구 생일이었다. 축하 메시지를 보내다가 말았다. 내가 지금 이런 거 보낼 입장인가? 자격이 없다고 느껴졌다. 이젠 무언가를 하는 게 무서워졌다. 면접을 보러 가면 그동안 뭐 하셨어요? 그 질문 하나에 말문이 막힌다. 치킨집 했습니다. 거기서 끝난다. 업적도 없고 성공도 없고 경험이라기엔 너무 짧다. 실패한 자영업 이력은 이력서가 아니라 낙인처럼 작용했다. 그렇다고 다시 장사를 할 수도 없었다. 기름값, 배달비, 인건비, 점포세, 그 지옥을 다시 떠올리면 이가 갈린다. 몸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몸이 안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나아지면 돈이 없다. 한 번은 새벽에 거울을 봤다. 수염도 제대로 못 밀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자존감은 바닥을 쳤다. 요즘은 시간이 느리게 간다. 시계를 보면 오전 10시, 한참이 지난 것 같아도 겨우 11시다. 하루가 이렇게 긴 게 원래였나? 장사할 땐 눈 깜빡하면 하루가 갔는데 제기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난 아직 그 문 앞에도 못 섰다. 문제는 도전이 아니라 일상에 다시 들어갈 힘이 없는 나 자신이다.